G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아침들 다들 드셨을 시간인가요? 좀 엽기적인 얘기인데요. 자, 초등학생들 앞에 생활 지도사가 햄스터를 삼키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외신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태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자세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80년대 초반에 인기리에 반영되던 미국 드라마 V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요, 외계인 총사령관의 다이애나라는 여자가 쥐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저도 어릴 때 사실 저 장면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영화 속에만 있을 법한 저런 얘기가 실제 생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5월 1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정읍에 있는 산촌유학센터입니다. 산촌유학센터라는 것은요, 도시 아이들이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내는 기숙사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 있었던 생활지도사 유모 씨가 초등학생들과 7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쥐, 즉 햄스터를 꿀꺽 해버린 겁니다. 본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온 이 햄스터가 너무나 그 주변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 훈계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지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 유학센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 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밖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 경찰이 이 생활지도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서 이 결과 수사 결과 어떻게 낼지 저도 궁금한데요. 제 변호사로서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가 잘 짚어주신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학센터 학생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황당 사건이 벌어졌던 해당 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성질하시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저도 왜 그렇게 모발자를 행동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동 학대죄로 저희도 고생했고 저희는 지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일단 뭐 어릴 때 쥐 트라우마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네. 쥐를 학교에서 잡아오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뭐 저희들도 고통이 있어서 세대인데, 있잖아요. 지잡은 세대인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저 생활지도사가 G 트라우마 때문에 햄스터를 먹었으면 그걸 본 아이들은 햄스터 트라우마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켰다. 이게 네. 이유가 되나요? 지금 저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외화였는데 저도 초등학생 때 봐서 정말 잊혀지지 못할 장면으로 남아있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사건 브리핑 거의 매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뭐 이제 범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제가 이런 변명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었던 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한 사람이 나름대로 뭐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우발적으로 그랬어요. 나름의 어떤 이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법원 검찰에서 받아들이는 않지만 나름의 논리는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저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브리핑하다가 잠깐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헷갈렸단 말이죠. G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그럼 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이들 이거 정신적 충격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햄스터가 뭐 아까 자막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생명 경시 사상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는 건데, 그럼 잡아먹으면 그게 생명경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글쎄, 전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근데 전 정말 충격적인 건 저걸 바로 봤던 네.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겠습니까? 그럼 오랫동안 아니고 죽을 때까지 기억이 남겠죠. 그렇죠. 잊지 평생 못할 잊지 못할 겁니다. 보면 네. 햄스터도 귀여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애기들이 봤을 때 정서적으로 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들이 저걸 보고 선생님이 저걸 꿀꿀 삼키는 걸 보면 아이고 정말 명백한 아동학대 아닙니까? 명백한? 명백한. 왜냐면 아동학대가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유형에 보면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네. 더 큰 정신적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당연히 아동학대로 처벌해야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걸 이틀 동안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건 발생 예. 난 이틀 뒤에 알려졌다는 건데 결국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네. 더 충격적이고, 정말 그 일반 그 어떤 뭐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일어나도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 교육의 현장 참 별 교사들도 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관련된 화면으로 이제 외화 장면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아침 식사 때도 그렇고 약간 저희도 좀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청자들이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좀 과한 장면을 내보낸 점은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아무래도 저런 정신적인 학대 부분도 예. 신경 쓰겠지만 그런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제가 수 있는 부모라면 그럼 너무 당연히 할 수 청구하고 싶을 있죠. 것 같아요. 이거 뭐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생활지도사, 그다음에 생활지도사의 어떤 그런 불법 행위를 막지 못한 그 산촌 유학센터 장한테 당연히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거고 법원에서 당연히 뭐 인용 판결할 수 있도록 문제는 생활지도사가 얼마나 자력이 있느냐. 그 네. 유학센터장이 얼마나 자력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아마 당연히 위자료는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